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25강이 되겠습니다. 제25강. 여러분 교재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자, 이 시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입니다. 첫 번째,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 개시결정,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부라고 하는 갑구에다가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그 주택을 점유하면서 전입신고했어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그 주택이 경매가 나온 걸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확정일자를 늦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이든 이후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역시 배당 요구하려면 당연히 경매 개시결정 이후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시죠.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격려된 후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또 부여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확정일자구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매개시결정 이전이든 이후든 꼭 이전에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꼭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경매 개시결정 이후라도 당연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집행권은 없이 당연히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하거든요. 그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하게 되면 그 전까지 배당 요구하기 전에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늦게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선순위 담보권자, 선순위 압류, 선순위 가압류권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또 후순위 압류권자,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택을 점유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그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미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꼭 그러면 사건 터지고 나서 경매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게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확정일자부 계약서 분실시 구제 방법. 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를 분실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원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분실됐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일자를 받는 그 순간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죠.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센터에 가서 소급하여 최초의 계약서에 확정일자인과 같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급해서 안 해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구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요건, 대항력은 발생했지만 우선변제권 효력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으니까 우선변제권 효력은 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오른쪽 73페이지 오시게 되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보증금 액수 등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최우선책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집이 만약에 경매가 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니까 이사갈 때. 그런데 그 물건이 경매가 나왔을 때 이런 구제 방법, 확정일자를 다시 늦게 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73페이지 확정일자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고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있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다 했죠.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이때 사실은 전입한 거죠. 그런데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이제 또 재전입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기도 좋고 다른 데다가 전입신고하고 다시 이 집으로 재전입하기 전에 여기 뭐가 있느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다시 후순위 임차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전입신고했다. 요즘은 전출신고하지 않죠. 그냥 다른 데 전입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했다가 다시 이 집으로 재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다시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후순위.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택을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대기간 중에 개인 사정으로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최근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재전입했죠. 계약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여러분, 확정일자는 사실은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후순위 임차인으로 탈바꿈 된다는 거죠. 확정일자는 이미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귀하는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후순위 임차인이 됐지만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전입신고 재전입했을 때 다시 뭐가 되는 선순위 임차인에서 후순위 임차인으로 탈바꿈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전출한 시점에 이 사람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었는데 다시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을 전출한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신고할 때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다시 전입할 때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우선하지만 귀하가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된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에서 뭐가 됐어요? 선순위 임차인에서 뭐가 된 겁니까? 후순위 임차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건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했는데 여기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했으니까 여기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나요?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증금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무경매 신청. 이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선순위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법원에다가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 배당요구 안 한다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남은 기간 동안 이 집에서 살겠다는 의도입니다. 배당요구 안 했습니다. 배당요구 안 했어요. 배당요구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인수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매수인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인이 이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1억을 줘야만이 보증금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 주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배당 요구했다. 배당 요구했다는 것은 이제 이 집에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 이제 경매 나왔으니까 이 집에서 안 살겠다. 이사 가겠다. 그러면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억은 배당을 받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누구냐?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그렇죠? 그리고 근저당하고 증액분이 배당금이 남으면 배당이 있다면 2천만 원 증액분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배당 잔액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배당 요구해가지고 1억 받고 은행이 만약에 설정된 금액이 1억이다. 근데 은행이 9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당연히 얘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증액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순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증액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현재 시세가 얼마인가, 만약에 이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올 건가, 과연 증액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도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 후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임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귀하는 근저당권보다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취득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나머지 임대기간 동안 그리고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매수인한테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둘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요구하게 되면 1억 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은행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 중 어느 것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고, 우선 변제권 행사한 경우 만일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만약에 우선 변제권 배당 요구했는데 만약에 1억을 받지 못하고 9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면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이렇게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임대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뭐 했어요?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인상 전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고, 은행이 1억을 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은행이 다 못 받아간다면 당연히 증액분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쪽이 되겠는데요. 확정일자일과 근저당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입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이 소유권 이전,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하고요. 나는 여기
임대차 계약하고요. 여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전입신고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어. 이때 확정일자 받았어. 이날 집주인도 근저당권을 설정했어. 이날이 만약에 2014년 8월 20일이었다. 이날 확정일자도 받고 이날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같은 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분배당입니다. 평등배당. 평등배당을 받는다. 안분배당입니다. 거기 보세요.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에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저와 근저당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요? 자, 먼저 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전입일자는 2014년 8월 5일날일 수도 있고 19일날일 수도 있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대항력은 만약에 19일날 했다면 20일날 0시예요. 20일날 0시. 그리고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20일날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19일날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하루 늦게 받아가지고 20일날 받았는데 집주인이 20일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연치 않게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가 같은 날이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우선하는지요? 누가 우선하지 않는다니까?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자가 날짜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순위가 된다니까요. 동순위. 같은 순위,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기 같은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근저당권 사이에 우선순위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 시점. 확정일자가 갖춘 날이 최종 시점이 8월 20일이고 전입신고는 19일날 했다는 거죠. 또는 8월 5일날 했고 이미 신고했어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8월 19일날 했다면 이 사람은 8월 20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일날 했기 때문에 0시와 20일날 늦은 것, 둘 중에 늦은 것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니까 8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근저당권 등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누가 우선하는지요? 같은 순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거기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시점 후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환은 근저당권자와 같은 순위에서 채권에게 비례하여 뭐에 비례하여? 채권에게 비례하여 채권에게 비례하여 뭡니까? 평등배당, 안분배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채권에게 비례. 그러니까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을 많이 가는 거죠. 뭐 6대3은 6대4, 7대3이면 7대3 이렇게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전입신고일과 근저당 설정 등기가 같은 날짜인 경우. 자, 전입신고하는 날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우선할까요? 여러분, 전입신고가 19일날 그리고 전입신고는 19일날이고 확정일자, 근저당권은 언제입니까? 같은 날이니까. 자,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가, 전입신고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여기 소유권이죠. 여기 전입신고했습니다. 2014년 8월 5일 날 전입신고. 그러면 8월 6일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근저당권자는 언제 했습니까? 저당권 설정은 전입신고하는 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분 8월 6일 0시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앞선다는 거죠. 그렇죠? 몇 시간 사이죠? 근저당권이 앞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몇 시간 사이에. 자, 저는 임대차 주택을 계약하고 입주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그보다 늦게 하였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네요. 뭐 확정일자는 이날 받았네. 2014년 8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어요. 확정일자는 미리 받고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전입신고한 날에 8월 5일 날 전입신고했는데 그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와 근저당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요?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우선이죠. 왜 그럴까요? 이날 전입신고했으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그죠? 누가 우선합니까? 근저당이 8월 5일 날 근저당이 우선하니까 얘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8월 5일 날 했지만 대항력은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그보다 먼저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다음 날 몇 시? 0시에 발생하므로 귀하의 우선 변제권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우선한다?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원칙은 뭐냐?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저당권이 없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입신고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중도금 줄 때도 등기부를 열람하고 잔금을 주기 전에도 등기부를 열람해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 바로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본다면 이걸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언제? 2014년 8월 5일 날. 그러면 이게 뭐야? 대항요건이라니까. 그리고 8월 6일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정일자도 여러분 8월 5일날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권 여력은 언제냐? 8월 6일이에요. 8월 6일. 0시기 때문에. 이 대항력과 여러분 대항력과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입신고는 8월 5일 날 했고 확정일자도 8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8월 6일이니까 여러분 늦은 날 언제입니까? 8월 6일이 되는 거죠. 8월 6일. 그렇죠? 8월 6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8월 6일인데 만약에 8월 5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후순위 임차인. 그리고 만약에 8월 6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권 설정됐다면 뭐가 될까?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동순위. 같은 순위가 된다. 그러니까 몇 시간 차이에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들이 상당히 내용이 많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것이 81년에 제정됐죠. 81년도에 제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판례들입니다. 판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8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3월 5일날 개정돼가지고 지금까지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례와 판례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상식을 알겠다 그러면은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거지만 여러분이 진짜 경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얼마만큼 배당을 받아가는가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금 다 받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배당금 다 받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 받으려면 이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명도 확인서 하려면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민사집행법은 매수인, 낙찰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낙찰을 받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고 배당을 얼마 받아가냐.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인데 배당금을 7천만 원밖에 못 받아간다. 또는 5천만 원밖에 못 받아간다. 또는 2천만 원밖에 못 받아간다 하면 이사를 제대로 가겠어요? 명도해 주겠어요? 명도해야 되겠죠. 안 하면 자기 막 손해니까. 그럴 때 달래서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니 말이죠. 달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사비용 정도 줘가면서 명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리 분석할 때는 그 임차인들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아가든 나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명석한 두뇌로 여러분 임차인들이 얼마 정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배당을 다 받아간다면 이사비용 줄 필요도 없겠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사비용 주는 거니까 반드시 이사비용을 줘야 된다는 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안 줘도 되는 건데 그들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갈 때 왜 주느냐? 나는 싸게 낙찰을 받고 많은 이득이 생기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임차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론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 분석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사례를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